안녕하십니까. 박인종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 8강으로 창업 후에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나입하면 안 되고 잉여금이나 자기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는 것을 이제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안세채경 저널 2016년에도 여러 번 보도했었던 내용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도 여기 제가 책 회계혁명과 전략책 56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창업해서 초기 2, 3년 동안 이제 잘 고생을 해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 이제 점차 매출도 증가하고 수익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런 이제 원재료도 사야 되고 설비 투자도 해야 될 때 은행을 방문해서 차입금을 빌리려는 이제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과거에는 자본금 5천만 원 규제가 있어가지고 5천만 원 억지로도 불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00원만 가지고도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는 자본금이 1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런 100원으로 표시된 자본금 가지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자본에 대한 규제가 상법에 다른 데서는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기본법에서의 도급순위 정할 때, 또 납품자들 간에 어떤 그 거래할 때 신용보증이나 이행담보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지는 않아요. 1억도 있고 어떤 경우는 2억도 있고 3억도 있고 해서 꽤 큰 자본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시중에서 이제 자본금 불입 대행 이런 식으로 인터넷 치면 많이 나와요. 그런 데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빌려서 잠깐 자본금에 등기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거실러주고 가지입금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위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의 재무제표 상태표를 잘 살펴보면은 해답이 나옵니다. 항상 해답은 등잔 밑에 없다고, 바로 등잔 밑에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자,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뒤에 글을 놨는데, 자,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비품이나 컴퓨터 같은 거, 인테리어 이런 거를 위해서 자기가 받아가야 그냥 3천만 원이 있다고 치고, 그동안 직원들 임금이나 연구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가수금으로 3천만 원 집어넣었다고 치고, 또 2, 3년 동안 아무래도 자기가 월급을 많이 받아가지 않으면 2년간 잉여금이 4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월급을 낮추면 이제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근데 실제 이렇게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그 대변에 1억 정도가 있죠. 4천, 3천, 3천 더하면 1억. 근데 진짜 자본금은 100원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누가 은행에서 빌려주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1억에 대한 자산과 이런 것들은 꽉 차 있기 때문에 회사는 굉장히 건실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실한 회사가 상태에서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 법무사를 찾아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상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걸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가수금을 현물 출자하는 것이고, 잉여금은 무상증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증자 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럴 때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이제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들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실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가수금이 있는지 미주금이 있는지 잉여금이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장부와 계정을 대조해 보고, 또 이런 실물을 확인해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보고서가 첨부되고 법무사가 그걸 등기하면은 바로 이제 자본금 1억으로 등재가 돼서 불입자본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입자본금이 되고 왼쪽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 그대로 자리 잡으니까 충분히 은행에 가서 이제 추가 1억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줄 때 그래도 불입자본금 1대1 정도는 돼야, 1억이 돼야 한 1억 정도 대출한다. 왜?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 1억을 대출해줬는데 이 회사가 와르르 무너져도 1억의 불입자본금으로 상쇄하면 되니까 1억의 결손 날 때까지는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제대로 합법적으로 이걸 성립을 해야 되지 불법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이 자본금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 저널 내용에 나와 있는 얘기죠. 최초의 자본금 규정은 없애었다. 상법에서 이제 100원 정도만 되고, 성장인데 차입금 되면 신용평가 점수나 건설 기타 다른 사업성 요건 때문에 자본금의 등기가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불이익등기액에 상응해서 차입금도 밀릴 수 있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을 그 시중에서의 그 가장불입, 이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본금을 불이익등기하면 그것은 위법이다. 그리고 불법이라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회계처는 어떻게 되냐면 자본금으로 이렇게 불입하자마자 주주가지의금 아니면 대여금을 가져가는 꼴이 되니까 이게 바로 가공납입, 가장납입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위법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적법한 행위를 하라. 적법한 행위는 자기의 경영실적과 재무상태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회계의 기본 상식은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기본 상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회계 대리인이나 회계사한테 물어보면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박인종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